자, 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8번 문제. 커다란 용기에 헬륨가스를 채워놓고 여기에 질소가스를 담은 풍선을 넣었다. 풍선 내부와 용기 내부의 압력, 온도가 각각 동일하게 된 후 풍선을 놓아 주었다. 풍선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단, 풍선의 무게와 기체의 저항은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헬륨과 질소의 원자량은 각각 4.0과 14.0이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부력 문제예요. 그래서 부력 안에는 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밀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밀도를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밀도를 구해 봅시다. 자, 1번 문제에서 헬륨과 질소의 원자량은 4하고 14로 주어졌죠. 근데 얘는 기체니까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1번 기체라서 분자이다. 그러면 기체 분자의 공식을 적으면 헬륨은 그대로 He. 그렇죠? 헬륨. 그 다음에 질소는 N2죠. 그래서 질소는 N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제 분자량을 구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분자량을 적읍시다. 그러면은 헬륨은 H 자체가 분자니까 분자량은 4g.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소의 원자량은 14인데 N2가 되어 있으니까 분자량은 28g이다. 그래서 N이 하나 있을 때 질소의 원자량 N이 하나 있을 때는 14인데 N2가 분자니까 분자량은 28g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량비는 1대 7이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1단계.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얘가 기체라고 그랬는데 기체는 PV는 NRT가 무조건 성립하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압력과 온도가 각각 동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일한 걸 표시하면 압력과 온도가 동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기체 상수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등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동일하다면 몰수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몰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몰이라고 하면 질량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량비는 분자량이 바로 1몰 질량이니까 1대 7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질량비는 1대 7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분자량 구하고 분자량의 비 구하고 그 다음에 PV는 NRT를 이용해서 부피가 동일하다면 몰수가 동일할 것이고 몰수를 1몰이라고 가정하면 요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1대 7이라고 질량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밀도를 구할 준비가 돼서 밀도를 구하는데 밀도로는 질량 나누기 부피이다. 얘가 기본 공식이죠. 근데 이때 질량을 보통 M을 전체 질량 나누기 전체 부피를 사용해서 밀도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공식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헬륨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질량도 모르고 전체 부피도 안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풍선이 있을 때 질소의 전체 질량하고 전체 부피가 안 주어졌죠. 그래서 이 공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부분을 이렇게 헬륨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요거의 밀도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밀도를 구해보자 하면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질량 나누기 부피인데 얘는 일부분, 질량도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도를 구하면은 이 밀도는 전체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렇게 구한 밀도가 전체 밀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도 마찬가지로 질소도 똑같이 이렇게 일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똑같은 공식으로 일부분 나누기 일부분으로 질소의 밀도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구한 밀도가 전체 밀도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공식에서 자, 여기가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로 무조건 구할 수가 있는데 공식.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전체 질량 나누기 전체 부피가 밀도이다.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쓸 수가 없고 그냥 일부분을 잡아서 일부분의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일부분의 질량으로 밀도를 구하면 전체 밀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 해서 헬륨의 밀도 로1을 구해주시면 되고 질소의 밀도 로2를 구해주는데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공식을 써서 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얘를 동일한 부피를 선택합니다. 동일하게.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죠? 만약에 부피가 동일하다면 압력과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몰수가 동일하고 몰 안에 들어있는 질량비는 1대7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일부분의 부피를 이용해서 일부분의 질량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요거의 부피를 동일하게 잡으면 요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는가 하면 질량비가 바로 요 질량비가 1대7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밀도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밀도비는 1대7이 돼서 1대7이 되기 때문에 밀도는 로하고 7로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서 밀도를 3단계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기체 분자의 분자량을 구했고 두 번째는 PV나 NRT에서 부피가 동일할 때 질량비를 구했고 세 번째는 밀도를 일부분의 부피를 선택해서 질량비를 구해서 밀도비를 구했다. 이 단계를 거쳐서 밀도를 꼼꼼하게 구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풀이니까 여기까지를 반드시 익혀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준비가 됐고요. 자, 드디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헬륨 기체 안에 질소 기체를 넣고 풍선 안에 질소를 채웠대요. 그리고 풍선의 질량은 무시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태를 보시고요. 밀도는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헬륨이 로고 질소는 7로이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질소의 질량은 m이라고 적고 이제 그림을 분석해서 가속도를 구합시다. 제일 먼저 질소는 아래쪽으로 중력 mg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가 기체 속에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부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부력을 받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향하는 로 VG라는 부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질소가 아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밀도가 큰 물체는 가라앉는다. 원리에 의해서 질소는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역학에서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무조건 F는 m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은 F는 ma를 무조건 쓸 수가 있다. 기본 공식.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F는 요거와 요건데 얘가 더 크니까 가라앉겠죠. 그래서 여기서 mg 빼기 로 vg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질량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ma라고 적고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예, 꼼꼼하게 잘 풀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상황을 이렇게 푸는 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니까 요거는 별표 해 놓으시고 꼼꼼하게 풀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부력 공식이 뭔가 하면은 요 로는 헬륨이 얘를 떠오르게 하는 부력이니까 요 밀도는 헬륨의 밀도, 이 부피는 장긴 부피. 그래서 요 부피는 얘는 헬륨의 밀도를 사용해야 되고 요 부피는 헬륨 속에 잠겨 있는 질소의 부피. 그래서 장긴 부피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질량은 질소 질량이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는 공식을 적고 그 다음에 이 질량은 질소의 질량이니까 질소. 그럼 밀도도 질소 밀도, 부피도 질소 부피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질소가 헬륨 속에 잠겨 있는 부피는 질소 부피 전체죠. 그래서 요 부피하고 요 부피는 크기가 같으니까 이 부피하고 이 부피는 동일하다. 이거 조심해서 얘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 준비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mg는 어떻게 적습니까? 그러면 mg는 질소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질소 밀도는 7로 해서 여기다가 7로 부피는 v 그 다음에 g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g 마이너스 로는 헬륨 밀도는 로. 그 다음에 부피는 그냥 v, 중력 가속도 g를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는 ma인데 질소 질량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7로 VA라고 적어주시면 이 상황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력 문제를 풀 때는 힘 공식 하나 적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공식 하나 적어서 두 개를 연립해서 푼다. 이거를 꼼꼼히 연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약분 로V 약분. 그러면 여기는 7G가 되고 마이너스 G는 7A가 됩니다. 그러므로 A는 7분의 6G이다. 그 다음에 7분의 6, 그 다음에 G는 9.8이니까 9.8. 그러면 약분 1.4. 그러므로 가속도는 6 곱하기 1.4는 8.4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단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밀도를 구하는 단계.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유명한 문제를 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요 상황을 분석해서 요 흰 공식 하나 적고 질량 공식 하나 적어서 두 개를 연립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두 단계로 푸는 문제라고 봐주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8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